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이노베이션의 신희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처음 뵙게 됐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토마토에서 이제 처음 출연하게 되었고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주식시장을 함께 분석해보고 파헤쳐볼 주식 신예찬입니다. 좋습니다. 주식 신예찬 멘토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뜯어볼 텐데 사실 오늘 시장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믿을 건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지만 실적에도 좀 반응이 잘 안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발표를 했지만 장 초반에는 오히려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더 빠졌죠. 오늘 실적 시즌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서는 저도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아직 뭐 해결해야 될 과제 같은 경우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이제 여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조명이 필요했었는데요. 사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아예 재료 소멸로 여겨졌었나 싶을 정도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왔었어요. 네. 네, 사실은 그때 개인들이 이제 털려나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사실 보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서 양봉으로 저항대를 또 뚫어주는 모습을 또 보여주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예상대로는 이제 움직여는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돌아왔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내일부터는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그래도 이 실적에 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에 대한 그 주도적인 모습으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대신하는 역할을 지금 네.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제 HBM 같은 경우에서는 꾸준하게 앞으로 지속적인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 향후에도 또 SK하이닉스 계속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SK하이닉스 물론 반도체 종목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지켜보신 분들 많겠지만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LG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있었고 어제 발표한 기업들도 좀 영향을 어떻게 주가가 받고 있나 살펴봤더니 이 실적이랑 크게 주식시장이 연관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게 어제 발표가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바이오 종목들이 밀리면서 네. 좀 이 종목도 보합권의 거래를 마쳤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었지만 오늘 사실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반응이 거의 없었고요. 예. 현대차도 매출액 단으로 본다면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현대차도 좀 밀리면서 마감을 보여줬습니다. 실적 시즌 정말 믿고 가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사실상 이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움직임은 하루하루 반영은 되지만 이런 기대 심리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이제 주도 테마, 항상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에서 반응이 나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음봉으로 떨어져가지고 많이 아쉬우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하시면은 좀 더 여유롭게 주식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일비하지 않고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 시즌 앞으로도 좀 지켜보시면서 주가 향방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협력 이렇게 한번 잡아봤는데 오늘 폴란드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방산에 있어서 조금 더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고요. 내일에 현대 로템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방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방산주 앞으로도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저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많이 또 열어두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폴란드 대통령께서 이제 와주셨는데
그 202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이 K2 관련해서 이제 방산 이런 그 계약 이제 체결이 된다라고 그때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서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폴란드가 우리 국방 그 기술이 대한민국이 사실 굉장히 뛰어나고 굉장히 시장에서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지역에서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왼쪽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또 있고요. 사실 그럼에 있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나 싶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그 계약 이제 추가 체결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도 보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인 위험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려왔었던 한국의 금융 지원 없이 방산 쪽을 조금 더 수입을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방산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방산 종목들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피어드 살펴볼게요. 지분 경쟁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놀랐습니다. 아침에 상한가를 간 종목이 있어서 어떤 종목일까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테마주일까라고 봤더니 고려아연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마지막 날 네. 급등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던데 예. 이거는 정말 다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네, 급등도 아니고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는데 맞아요. 내일 시장은 좀 어떻게 예측하실까요? 사실은요, 내일 시장은 그 단타 대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오늘 같이 이제 오늘 상한가로 굉장히 강력하게 올려 주었는데요. 지금 이제 고려 아연 이제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최 회장 측과 이제 영풍 이제 MBK 연합 네. 측과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분 그 보유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되게 이제 좀 쟁쟁하게 그렇게 이제 좀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와중이어가지고요. 이게 조금 더 불이 붙었던 것 같습니다. 경쟁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상한가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말아주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게 터지면서 이제 올라온 복은 네. 당연히 아니고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고려아연은 이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 구간을 이제 차차 네.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진입하셔가지고 수익을 내고자 하신다면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일반적인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내가 정말로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액으로 이제 연습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접근해 보셔야지 아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 어떤 형식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지분 싸움에 있어서도 약 한 2% 정도의 차이로 이제 영풍 MBK 연합이 조금 더 이제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분이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주가의 향방이 지금서부터 뭐 바로 이렇게 급락이 또 나온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서 뭐 파동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엄청날 수 있다라는 점은 경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수익 실현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방의 가능성도 놓여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영풍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약세 보이고 있고 고려아연이나 영풍 정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내일 주가 흐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봤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8547번 전화 상담으로도 가능하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분께서 포트폴리오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금액은 6,900만 원, 거의 7천만 원 가까이 운영하고 계시고 현금 비중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알테오젠, 포스코홀딩스, 두산 에너빌리티 포트폴리오 들고 계신데요.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투자 기간은 2년 8개월, 3년 가까이 되셨고 언제쯤 발 뻗고 마음 편히 잘 수 있을지 그 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손실이 30%로 가장 크기 때문에 보유를 하시면서 이놈의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시총 1위 삼성전자 형님이 이런 취급을 받을 날이 올 줄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82,200원 지금 평단가 하시고 비중도 30%로 많은 상황입니다. 손실 가장 큰데요. 지금 현재 이 시청자분께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저희 멘토님께서는 포트폴리오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을까요? 저도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네. 봤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게 정말로 이제 대국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장주 삼성전자가 이런 어떤 일종의 배신감을 맞아요. 느끼는 거죠. 너무 안타깝고 사실 저도 국민들 입장으로서 되게 삼성전자에 또 너무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도 너무 안타깝고 되게 이제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마음도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30%로 네.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셔요. 특히 제일 비중이 또 많이 그쵸.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 드리고 솔루션을 드려야 될 거는 계좌에 있는 비중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제 살리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에 있는 이 리스크를 어떻게 이제 매니징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지 사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분 잠 좀 이제 발 뻗고 좀 편하게 좀 주무셨다라고 주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기쁠 것 같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에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의 잘못보다는 비중을 한번 어떻게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손실 금액이 크고 그리고 가장 고민이 크시다고 하는 삼성전자 바로 한번 저희 진단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희의 큰형님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들고 계신 분들도 주식시장을 모르시는 분들도 얘는 잘 가야지, 얘가 버텨줘야 우리가 맞아요. 잘 살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우리 경제에 대한 위기감도 함께 동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8만 원대 평단가 놓여 있고 비중 30%로 큰 상황인데요.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요. 사실 네. 여기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저의 관점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역사상 이 정도의 기울기로 빠진 적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차트를 돌려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런 연기금에 대한 수급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지금 한 6만 1,000원 아래로서는 계속 이제 매수 포지션을 지켜가면서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면서 가격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저가의 위치에 있다라고 사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 이유도 있다라고 또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삼성전자를 계속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이런 삼성전자의 비중을 앞으로는 조금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지금 삼성전자가 분명한 것은 영원한 하락은 없고 또 영원한 상승도 없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끝나게 되면은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던 만큼 또 반등도 반드시 이제 강하게 한번 세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승에서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본전 탈출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이제 아마 접어 두셔야지 그렇게 마음을 먼저 먹고 계셔야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절반 정도를 반등이 이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와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1파가 나왔을 때 거기서 매도를 하고 그 대신에 다른 종목 포트폴리오를 이제 변경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매진하시는 방향이 아마 지금 그래도 제일 마음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굴지에 또 삼성전자입니다.
앞으로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주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삼성전자를 또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또 시기가 되면은 그때 삼성전자에 마음 편히 발 뻗고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염두를 해주시면서 삼성전자 이제 대응을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른 이제 종목들도 좀 함께 한 번에 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 게 멘토님께서 지금 반등이 나올 때는 비중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점을 짚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요새 계속 신저가를 찍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4%대까지 밀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신저가를 지금 찍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이 종목을 비중을 줄이는 게 좋을까요? 보통 이렇게 이제 급하게 빠진 경우에서는 보통 빠진 폭의 절반 정도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일관적으로는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것은 맞추진 못하고요. 그쵸. 그럴 때가 이제 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곧 있을 삼성전자의 일저점이 나오게 되면은 그 일저점이 나올 시기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은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추세도 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하락 추세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소한 한 21선을 찔러주는 흐름이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 나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저점의 지점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새롭게 비중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때서부터 상승을 기다리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미리 염두를 해두실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물려 계신 구간은 82,200원으로서 한 이쯤 그려보면 한 이쯤 되죠. 네. 그런데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먼저 본 바로 한 68,000원 부근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런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그려주십시오. 그러면은 마이너스 한 17, 한 15% 정도에서 대응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종목으로 그리고 현재 계신 포트를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좀 좋은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최저점이 56,600원이었습니다. 오늘 장대 음봉을 만들어낸 삼성전자인데요. 지금 매도할 시점은 아닙니다.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온다면 68,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한번 줄여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15% 비중 정도는 축소가 필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 이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반등이 언제쯤 나올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 많은 상담 신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그냥 순서대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테오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바이오 종목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바이오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왔고요. 알테오젠, 그런데 평단가가 좀 높은 편이라서 수익은 한 5% 정도 보고 계신데 맞습니다. 비중 20% 정도로 적절하게 들어가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테오젠 하면 요새 40만 원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그 알테오젠이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엄청나죠. 그래서 네. 되게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이제 또 사랑을 받은 종목이 되었는데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고가권에 위치해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증권가 이제 분석으로도 보통 이제 목표가가 40만 원 정도 전후반으로 이제 잡고 보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바로 이렇게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 외국인 순매수를 제가 한번 봤는데 1조 2천억 정도의 돈이 이제 올해 이제 들어온 이제 순매수로서는 외국인 수급으로 들어와 있고요. 아직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나중에 이제 자신들의 이제 물량을 팔면서 나올 때 그때는 갑작스러운 이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러기 이전서부터 미리 지금 수익 구간이고요. 익절이시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이 오히려 돈을 버시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에 있는 이 비중을 사실 다른 종목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제 바이오 시장 사이클 내 기대 심리로 지금 주가가 또 유지되고 상승도 되고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그래도 한 11월 이렇게 연말까지 이렇게 흐름을 좀 보셔도 괜찮겠지만 그래도 먼저 현금화를 시키는 것 자체가 지금 리스크가 줄어들고 익절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시니까 이런 부분 저와 만약에 또 함께 하시는 곳으로 이제 오실 수 있다면은 제가 또 신경 써서 또 도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전량 이런 현금화 혹은 다른 종목으로 포트 교체를 하시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전량 매도 의견 주시는 걸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수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최근에 40만 원이 넘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지분이 풀렸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경계를 하시면서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시작하셔서 전량 매도 의견 나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어떤 종목으로 교체하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은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최근에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의 포스코홀딩스가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두 번째로 손실이 큰 상황입니다. 40만 5천 원 평단가 어떻게 보실까요? 한번 일단은 표시를 해볼게요. 40만 5천 원이신데요.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은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너무 이제 뛰어나고 또 좋은 우량주예요. 앞으로에 대한 이제 실적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제 사업성도 굉장히 또 양호하고 너무 이제 안정적이셔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또 비중과 단가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저도 이제 좋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타이밍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런 이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한 이후에 지금 이제 쭉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위치의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좀 더 효율 좋게 좀 더 상승의 시기에 만약에 내가 그때 이제 비중을 태우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이 줄어들므로 그 현금을 다른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 방향이 생기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입장이시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홀딩을 하고 계셔도 그렇게 큰 문제도 없고 이거를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평단가까지 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거는 사실 지금 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음이 있으시고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단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상 이제 바닥권에서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셔가지고 현금 확보를 일단 저는 먼저 시켜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응용하셔가지고 활용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도 발을 쭉 뻗으셔도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종목인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는 지금 평단가 자체가 많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9월 27일에 올라왔었던 평단가가 39만 원까지 좀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평단가는 아니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그래도 걱정은 한 뒷편으로 좀 내려놓으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주에 대한 기대감도 꺾이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SMR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정부 지원도 팍팍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내용들이 나오면서 원전주 관심이 높은데요. 그중에서도 대장 역할은 확실히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손실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평단가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되게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리포트에서는 제일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평단가가 21,250원이셔가지고요. 오늘 저도 봤는데, 지금 마이너스 한 2, 3%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종가 기준에서. 마이너스 2% 정도신데요. 사실 평단가 자체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여기서 사실 저는 이제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쓰기 위한 준비가 거의 이제 끝마쳐진 상태이긴 합니다. 차트적으로는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얘가
최근에 이제 원전주 수급 계속 다 들어오고 돈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민감도 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테마를 쭉 따라가지고 한 번에 돌파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1번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여기서 한 번에 안 뚫어도 됩니다. 사실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 그리고 테마가 아직 만약에 어떤 뭐 다른 지정학적 리스크나 지금 있는 어떤 전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뺍니다. 빼서 이런 바닥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하고 개미 털고 올라가는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전고점을 충분히 넘어갈 수도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AI 전력 소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슈가 큰데 이런 원전에 대한 이런 발전 그 전력 대체가 반드시 필요해 버리게 되었어요. 이런 점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도 이 종목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 되게 또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바닥에 들어오면은 뭐 더 사야죠. 예, 뭐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고 계신 포트폴리오 내에서 가장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평단가 자체가 차트상의 위치를 본다면 조금 부침이 있는 자리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원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앞으로의 호재성 이슈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당분간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버텨보신다면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종목은 진단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현금 2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을 좀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비중을 좀 줄여봤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랬고 알테오젠도 전량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이제 운영하실지는 아직 뭐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미래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현금 20%에서 삼성전자를 멘징할 수 있는 어떤 종목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삼성전자 지금 포트에 30% 비중이 있기 때문에 15%의 비중을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현금은 그럼 5%가 남게 되죠. 근데 대신에 알테오젠과 이후에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뭐 수익과 이런 현금 비중으로 일단 현금 확보를 해두시고 이런 15% 정도에 대한 비중으로 지금 저는 GSE라는 종목을 하나 찾고 권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GSE를 살펴보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거래일간에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3%대 종가갈 기준으로는 상승을 한 채 거래를 마쳤고요. 고가 기준으로 해본다면 4.5%대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떤 부분을 좀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일단은 저는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을 먼저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뉴스나 재료가 항상 있다라고 하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 뉴스보다는 차트가 먼저 우선됩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서 이제 그 돈의 흐름이 있고요. 그 돈을 먼저 가져가는 이런 어떤 특정 거대 자본 세력이죠. 이런 자본 주체에 의해서 먼저 주가가 준비가 됩니다. 상승할 준비를 시키고 그다음 이제 뉴스를 띄우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GSE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상승에 대한 준비를 많이 끝마친 그런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어떤 재료나 요소가 있으면 올려주려고 사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는 보고 있고요. 완전 뭐 정배열 차트 그리고 위에 있는 매물대도 사실 많이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사실 엊그제에서부터 굉장히 요주의 종목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오늘도 시간에도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반응이 좀 있어줬고.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중동 이제 이슈, 전쟁 이슈로요. 가스 관련주였죠. 그래서 이런 가스값 변화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한 종목인데 아마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래도 수익 구간이 저는 또 나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뭐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 손절선도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하방으로 막 물리지 않아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세력들은 이제 되게 좀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좀 갈지 말지. 그래서 그거를 차트로 실시간으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보면서 접근할지 말지를 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제가 좀 도움을 또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보통 차트상의 위치가 이렇게 좋은 위치의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면 어떤 뉴스가 동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별다른 뉴스는 없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차트가 먼저 선행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오늘장 좀 남은 종목들로 좀 담아볼 만한 종목으로는 GSA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으로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저희 멘토님께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바꿔주셨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예 신재찬 이제 멘토고요. 지금서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기법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승률이 높게 여러분들께서 활용하셔가지고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법이라 저는 충분히 되게 이제 또 좋은 어떤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화면 한번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저희 기법은요, 세력 주사기라는 이름의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이 구간, 즉 이제 세력이 돈을 쓰고 올려준 장대양봉 이후에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세력 주사기, 그래서 세주 기법이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세력의 주사기는 이제 물려있는, 매물대에 물려있는 개미들의 그 피죠. 그 돈을 빨아먹은 뒤에 시세를 주게 되는데요. 그때 또 되게 상승이 강력하게 나오다 보니까 확률 높게 강력하게 이제 들어오는 그 세력의 돈에 의해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여러분들께 이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제 캔들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장대양봉이 나오고 하나는 이제 주사기와 비슷하게 생긴 캔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거를 이제 주사기 캔들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나는 이제 장대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주사기 모양입니다. 이 주사기 모양이 나오면요. 이 옆에 이제 물려 계셨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겁니다. 물려 계시는 그 수개월 혹은 이제 수년까지도 되는 그런 시간 동안 굉장히 노심초사하시고 언제 다시 주가가 올라오나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다시 주가가 자신의 이제 본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 매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 대금이 이 주사기 캔들에서 굉장히 많이 터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왜 이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는지 이제 이유도 있거든요. 돈을 적게 써가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그 장대양봉 위에서 매물들을 먹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그 매물들이 있는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개인들이 그 구간 안에서 이제 본전 탈출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실제로 지금 이제 차트를 한번 집중해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 혹시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자,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차트거든요. 같은 종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타점 대비 약 50% 정도의 상승이 나온 세력 주사기 기법의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이제 올라온 종목인데요. 지금 이제 10월 22일 기준 실제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타점 대비 약 50% 정도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예시를 제가 이제
차트를 이제 종목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개미들이 털리는 이 세력 주사기 과연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보시면요. 시세 초입의 자리로 대시세를 먹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장대 항목이 올라오는 정배울 초기의 자리에 이제 이 세력 주사기 기법을 하게 되면요. 방금 전에 스튜디오 미로에서 보게 되셨던 것처럼 큰 시세를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이 있는데요. 빠른 수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단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이제 아마 좋은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장점은요. 시간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변동성이 있는 종목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만에도 10%, 15%, 20%의 수익도 나오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장점은요. 승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굉장히 정석 패턴의 세력 주사기 기법에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이제 시도하게 되시면은 승률 7, 80% 이상의 기법으로 여러분들께서 리스크 관리만 잘 하실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기법이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이런 효과를 통해서 세력 주사기 기법을 이제 잘 배워보시면은 너무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자, 매매 조건, 그 종목 찾는 조건이 있어요. 방금 같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장대항봉과 그 주사기 캔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그래도 강력한 거래대금이 터진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나온 그런 종목이 훨씬 유리하고 우선순위가 됩니다. 또한 상승 캔들과 주사기 캔들의 이제 거래대금 차이가 클수록 좋다라는 조건인데요. 이 부분 근데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게 이런 모습이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 주사기 바늘 이제 윗꼬리의 길이가 길수록 좋다. 이 윗꼬리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구간에 있는 개미들의 피를 빨아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그러면은 기대 수익률도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래대금까지 함께 동반한다면은 승률도 더욱 높아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가볼게요. 자, 모비데이즈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서는요, 오늘 시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어제 제가 이 세력 주사기 기법으로 종목 선정을 하여서 5장을 실제로 한번 봤던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제 세력 주사기 기법의 특징이 보시면은 이제 거래대금의 모양이 확실합니다. 처음에 상승이 있을 때는 거래량이 적어요. 지금 저는 뭐 거래대금이지만 거래대금이 적게 올라오고 그리고 거래대금이 엄청 크게 터지면서 주사기 캔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미의 피가 빨리는데요. 이 개미의 피가 빨릴 때는 반드시 거래대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매물대에 위치한 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거래대금이 동반되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개미들이 한번 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어제 뭐 10월 23일 매수가 2,510원에서 제가 공략을 실제로 한번 하였고요. 그리고 10월 24일 오늘이죠. 최고가 2,870원을 한 번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하루 만에 14% 정도의 상승이 나와서 그래도 편하게 여러분들께서 1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종목이 되었고요. 이 세력 주사기 기법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외에서도 되게 잘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외에서 잘 올라가는 기법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점들은 이제 뭐 하나씩 제가 앞으로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는 세력 주사기부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서 모비데이즈 일봉 차트에서 이런 모습으로 종목 선정을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분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분봉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종목 선정은 일봉을 먼저 보고 종목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떻게 포지션을 잡을지는 항상 분봉으로 봐줘야 됩니다. 내 기준을 갖고 내가 어디서 매수할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시나리오를 그린 뒤에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자, 5장 바닥 확인. 지금 이게 이제 그 주사기 캔들의 날인데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죠. 엄청난 급등을 오전에 이뤄주고 횡보를 했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급격하게 빼버립니다.
이런 형태에서는 마지막 오후장에 종가 베팅과 그 다음날 오전에 시가를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매매가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바닥을 확인한 다음에 오후장에 이제 공략이 되었고요. 한 3시쯤에 공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올라갔고요. 얘가 이제 오늘 오전에서도 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자, 다른 종목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아마 많이도 보셨을 겁니다. 한국파마라는 종목인데요. 보시면은 음봉이에요, 이거는. 방금 전에서는 우리가 양봉을 예시를 들었는데 음봉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양봉과 음봉 둘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국파마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거래 대금이 한 200억 정도, 300억 정도 선에서 이제 작았지만 그 다음 날에 이제 흔드는 찌르기 봉에서는 주사기 캔들이죠. 거래 대금이 엄청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크게 나온 종목은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때도 이제 오후장에 바닥을 잡는 과정을 확인을 해서 종가에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셨으면요. 최고가 24,650원까지 한 번에 상승을 해주었고요. 하루 만에 약 20%의 상승을 하는 그런 귀염을 토하는 강력한 상승이 또 나왔거든요. 이거를 또 분봉 모습을 보시면서 함께 보시죠. 3분봉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상한가를 간 뒤 오전에 슈팅을 주고 나서 바닥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변동성을 한번 크게 위로 찔러서 줍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지지를 강력하게 이제 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공략이 들어갑니다. 이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안정적으로 보는 것은 종가 베팅이죠. 종가 베팅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세가 굉장히 좀 빨리 나오죠. 시가서부터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을 한 덕에 사실상 이 종목을 이제 기법 매매로 접근을 하실 수 있었다면은 굉장히 마음 편하게 수익도 내실 수 있었던 그런 예시 종목이었고요. 지금 이제 한국파마는 이렇게 이제 대응이 또 되었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가실까요? 자, 이 예시가 매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우진엔텍 종목인데요. 원전주로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있었던 우진엔텍인데요. 이렇게 항상 시장의 주도 테마 안에서 종목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급등률, 상승률 굉장히 높은 단기 매매로서 확률도 높게 먹을 수 있고 장점이 되게 많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약간 변칙 패턴으로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트 안에서 이런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우하향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면서 하락을 하고 있었던 와중이었어요. 그래서 공략하기에는 약간 이렇게 급등을 할지 몰랐었던 종목이었지만 하지만 충분히 공략 지점이 우리는 그 종목을 선정하고 나서 어떤 그 세력의 주사기를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급등을 이런 주사기 캔들이 나오고 나서 급등 이후 바닥이 잡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종가 베팅으로도 이 종목을 이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 시세가 너무 빵빵 잘 나왔죠. 이틀 연속 엄청난 급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8일 종가 베팅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0월 22일까지 최대 34%의 상승이 한 번에 나오는 그런 종목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봉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합니다. 그 주사기 캔들이 나올 때 시작서부터 급등을 한번 해주고 그다음 그냥 빼버렸어요. 하루 빠지고 이틀까지 빠지면서 다만 마지막에 어느 일정 이상 이탈을 하지 않고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디테일한 그 분봉을 보고 베팅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의 상승이 34%라고 나와 있지만 다음 날 바로 시세를 또 주는 종목이 되었고 그런 기법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하루 만에도 충분한 수익을 또 얻을 수가 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하이라이트죠. 보시는 바와 같이 유한양행 차트입니다. 이 유한양행도 그거 아시나요? 세력들의 주사기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요.
자, 8월 중하순 이제 22일 그때 제가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유한양행 8월 22일 매수가가 95,300원입니다. 이때 당시에서 나왔던 이 거대 음봉이 있었죠. 이제 떠 있는 음봉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요. 한번 유한양행이 주가 자리를 한번 끌어올리는 양봉이 나와요. 한번 올라오고 종목이 횡보를 하였다가 이 주사기 캔들이 나옵니다. 이 주사기 캔들에서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이게 엄청난 대금이 나왔던 종목 그날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확인해서 공략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바로 뛰어오르게 되었죠. 실제로 이 종목을 이제 매수 이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홀딩 의견을 내어드렸던 종목인데 매수 이후 최대 16만 6,9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유명한 종목이고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로 이제 내가 확실하게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확신 있게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유한양행 자, 뭐 최고가 이제 매수 이후 73%까지 상승을 하였는데 이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수익을 또 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또 한번 분봉을 한번 보실게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제가 공략을 했던 당시의 이제 분봉 흐름인데요. 이게 그 보셨던 그 거대 장대 음봉입니다. 이게 주사기 캔들에서의 이제 모습이었는데요.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크게 터지면서 오전에 슈팅을 주었다가 빠지고 확실하게 바닥이 잡히고 그 다음 이제 공략이 되었던 종목입니다. 지금 특징을 보시면요.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이런 주사기 캔들로서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고 올라오고 이런 개미가 털리고 개미가 이제 확실하게 털리는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는 항상 바닥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닥은 상승 전에 상대적인 저점을 바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바닥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는 또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서 보셔야지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점들은 제가 또 이제 실시간으로도 함께 찾아드리니까 저와 함께하는 이런 교육방이 있는데 그런 방에서 제가 이제 건지도 드리고 하거든요.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또 너무 이제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때 당시 이제 8월 21일 오전 장중에 매수를 볼 수 있게 되었고요. 95,300원 부근에서 이제 실제로 매수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동일하게 이제 다음날 오전에도 이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기준이 있었던 종목이고 이렇게 돼서 또 다음 장면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15분봉 차트인데 이런 큰 흐름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으로 크게 상승을 또 해주었습니다. 시세 초입의 자리에서 베팅이 되었던 예시가 되었고요.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너무도 이제 강력한 재료로 시장을 선도하면서 크게 급등을 해주는 종목이기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저만의 관점으로 이런 종목을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눠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토마토 증권 채널에 함께 여러분들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핸드폰 카메라를 켜주시고 QR코드를 갖다 대시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링크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이제 함께 저와 주식을 보실 수 있고 또 저도 이제 교육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 함께 해주시면 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의 신예의 멘토, 신예찬 멘토의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첫 방송 좀 어떠셨을까요? 사실은 되게 많이 떨리고 그렇죠.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한 것을 알기에 봐주신 분들께 또 너무 감사드리고 그럽니다. 네, 그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시간에 저희 멘토님께서 다 풀어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워낙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요. 더욱더 다양한 이야기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저희 프로그램 내에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업황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드리지만 포트폴리오 전반을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시지 마시고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